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하고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영생고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기대되시죠? 하하오, 어떤 문제들일까요? 자, 10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두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다. 됐습니다. 이때 CD 직선 방정식을 구해서 y절편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달라 라는 문제가 되어 있네요. 그림 보이시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풀어갈까요? 이거는 뭐가 나온 걸까요? 이게 똑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CD점 이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평행이동 나온 거고, 두 점 지나는 직선 방정식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직선 방정식도 있고, 두 개의 단원이 결합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점을 다 평행이동 해야 될까요? 자,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수선의 발을 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곳이 직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각도 x, 요 각도 180, 각도 표시가 됐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동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길이 2, 길이 1 나왔습니다. C점 좌표 요 1이라는 점을 평행이동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좌표 구했어요. 그럴싸하죠? 자, 그럼 이제 직선 방식 들어갑시다. 직선 방식 어떻게 해요? 이 직선 그대로 옮겨놓은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마이너스 2 유지하고 딱 처리됐습니다. 그럼 y는 정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 플러스 7입니다. 자, y절편을 구해달라. 7 됐습니다. 어찌 금방 다 끝났죠? 아하, 도형 나와 있다고 쫄 필요 없습니다. 문제 쫙 읽어봐서 키포인트. 이 문제는 이렇게 평행이동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직선 방식 구해가는데 평행이동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는 자, 이렇게 그럼 요 모양이랑 합동이 돼서 C점 좌표, 물론 D점 좌표를 하셔도 되고요. D점 좌표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자, C점 좌표 구하고 기울기 구하고 해서 이걸 가지고 직선 방정식 만들었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첫 번째 문제 수월하게 잘 처리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14번 문제 출발합니다. 3차 방정식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갈 수 있느냐. 하하, 3차식 이 문제니까 다양한 형태의 풀이법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은 뭐 풀이 방법들을 한번 제시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근과 계수 관계에서 세근의 합 어떻게 했죠? 마이너스 a분의 b 처리되니까 4 구해놓고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a분의 c 이렇게 돼 있으니까 5 구해놓고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6 구해놓고, 자, 요걸 이용해서요 주어진 식의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 어떻게 됩니까? 8 4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2배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자, 대입을 쫙 해가지고 풀이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요 녀석이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주어진 식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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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마이너스 한번 딱 처리해주면 되죠. 대입도 한번 해볼까요? 마8 4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기왕 되는 김에 계산까지 하죠. 뭐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는 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22에다가 30에 40 마이너스 9 처리 40 처리됐습니다. 정답이 40이었군요. 자, 또 다른 어떤 방법도 있을까요? 사실을 저 함수를 fx라고 해주면 fx는 0 형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요 이거를 fx-2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식이 그는 요거 x-2가 알파가 돼야 되니까 x는 2 플러스 알파 이런 형태가 되죠. 즉 요런 형태의 그는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주어진 식 어디로 도망갔죠? 자, x 세제곱 그러니까 x-2의 세제곱 빼기 4의 x-2의 제곱 더하기 5의 x-2 빼기 6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만들어 놓는다면 이 형태의 그는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세 근의 곱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이거 전개했을 때 최고차는 x 세제곱이고 상수항은 어떻게 됩니까? 상수항 마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이렇게 중간과정 생략 상수항 파트 부분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해서 40을 구할 수도 있겠군요. 자,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당장 문제 읽어보고 머릿속에 제가 좀 금방 떠오르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아이고 더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당장 떠오르는 방법 3가지 제시해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게 제일 짧아요. 이게 좀 제일 짧으니까 뭐 답도 아까 기분 좋아서 그냥 산수도 했고요. 일단은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방법을 한 3가지 정도 제시해 드렸는데 그 방법들을 다양하게 사실은 세 번째 것도 나쁘지 않은 권장사항이에요. 지금 이게 이론 설명이어서 그렇지 주어진 식이 이렇게 된 글이다라는 것을 빨리 판단한다면 그럼 뭐 이렇게 전개해 놓고 빨리 이 부분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죠. 아시겠습니까? 이번 문제 풀이는 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는 거로 제 설명을 좀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시는 방법 하나 잘 기억해서 풀이에 이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고 연관성 있어 보이는 것에 해를 구해달라 라는 얘기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3분의 1 끄집어내 볼까요? cx제곱 플러스 3bx 9a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맨 처음 주어진 식에서 본데 0보다 크다 돼 있는데 사이범위 돼 있다. a가 0보다 작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 두 근의 곱 형태를 보니까 c도 0보다 작다. c 0보다 작다는 게 이 문제에 적용되겠죠. 됐습니까? 자, 사실 이 식은 이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여기 부분이 3배 이쪽이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개수가 a, c, b, a 이런 순서로 이제 거꾸로 써져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주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거꾸로 써져 있으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3배의 제곱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알파분의 3 베타분의 3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맨 처음 근이 1,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1, 3을 이곳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니까 최종 근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이쪽은 다시 3 되고 이쪽은 다시 1 됩니다. 호호. 그래서 최종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범위 표시한 이 녀석의 답은 10 이렇게 써가면 되는데 이게 뭡니까? 학습해서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구나 하겠지만 이거 학습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갑자기 황당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2차 방정식에서부터 학습되어야 될 이론들이 지금 이 학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 여기 두 근의 합자리의 부호만 바뀌고 나머지는 다 변화가 없으면 이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근을 갖습니다 라는 걸 학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은요 ax제곱 여기가 만약에 kbx k제곱 c 이렇게 호호 합부분의 k배 곱부분의 제곱배 이거 뭐죠? 근이 이제 k알파 k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배 이렇게 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은요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물론 이제 c 값은 0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될 때는 자, 계수가 거꾸로 써져 있어요. c, b, a 이런 순서로. 이때는 이렇게 역수가 된다. 뭐 이런 거. 이러한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관련돼 있는 이론 학습이 되어 있다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결합된 걸 이용해서 지금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나? c, b, a 거꾸로 써져 있죠. 그래서 역수 형태가 된 겁니다. 이쪽이 3배, 이쪽이 3이 제곱배. 그래서 근이 이곳에 3배가 된 겁니다. 이렇게 3, 3 곱하기 해서.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이론들을 배웠다면 이걸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었다 이런 얘기예요. 좀 이해는 되셨습니까? 자, 근데요 이런 거 기억 안 나면 문제 못 풉니까? 그럼 큰일 나죠. 이 정도 문제는 풀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아, 이런 방법이 있어요. 뭐 a가 0보다 작거라는 하시면 되겠고, 정 안 되면 a에 x-1, x-3 가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a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4a가 b였어. 3a가 c야. 아, 이거를 이용해서 그 다음 이제 처리해서 풀이를 해도 굳이 상관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용해서 대입해서 풀면 아무래도 사실은 제가 이제 설명하느라고 이런 부분 써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식 특징을 잘 살피면 찍 근 끝 이런 풀이에서 끝나는 거니까 턱 해서 끝나잖아요. 탁탁 따라올 수는 없겠죠. 시간 압박을 벗어나려면 이론 공부를 통해서 풀어가는 게 효율적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 형태니까 잘 모르겠으면 자, 원초적인 풀이를 통해서라도 풀이를 진행해야겠다. 됐습니까? 중간에 이론 뒷배경이 된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에 관련된 이론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그 문제에 적용한 것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생고 16번 어떤 문제 있을까요? 3차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할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달라. x 플러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퀄 제로. 이곳에서 허근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알파 파 결례근을 가져야 되겠고, 자 그럼 어떤 이론들이 있을까요? 두근 합이 있겠죠. 우샤. 두근 곱이 있겠죠. 우샤. 처리됐습니다. 물론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는 이꼴 제로고요. 알파 바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바 플러스 4 이꼴 제로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 빠트릴 뻔했네요. 알파 바 세제곱 마팔 알파 세제곱 마팔 됐죠? 이런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보기 볼까요? 자, 주어진 시 성립합니까? 물어봤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여기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은 식은 뭘까요? 그거 좀 특이하게 써있네. 니은은요,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파 바 알파 더하기 알파 바 됐습니까? 짜잔. 어떻게 됐습니까? 두근 합 두근 곱 곱하기 했으니까 8이다. 맞습니다. 이건 뭔가요? 곱셈 공식이다? 아닙니다. 두근 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세제곱. 오호. 마이너스 8 제로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근데 니은에서 이제 답은 끝났는데 니은과 관련된 또 다른 이론들은 없을까요?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알파 세제곱은 8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알파 제곱은 뭐다? 알파분의 8이다. 알파 반은 4다. 알파 반은 뭐다? 알파분의 4다. 2 곱하기 알파분의 4다. 자, 무슨 관계가 나옵니까? 알파 제곱은 2 알파 바 뭐 이런 관계를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건 이제 니은 뭐 디귿 이런 거 관련해서 다른 관계식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른 변형 하나도 좀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떤 이론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자, 주어진 식
인수분해 됩니다. 혹은 편례근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 두근합, 두근곱, 세제곱 당연한 결과고 2차식 대입한 거고 사실 식변형에서 다른 형태들 기초 공부 부분 강조하는 겁니다. 기초 공부가 되어 있다면 보기 있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해되셨죠? 자, 기초 공부 탄탄하게 하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출발합니다. 직선이 두 점을 잇는 선무가 만난다. 그렇게 되는 m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어렵지 않으면서도 출제 빈도가 무지 높은 근데 그 어렵지 않은 거에 비해서 틀리는 학생들이 많은 문제라서 체크해 봤습니다. 이 직선을요 m에 대해서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데 이 생각을 못해요. 안됩니다. 반드시 m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m의 항등식 개념처럼 이게 어렵다면 그냥 이대로 그럼 볼까요? y-1 이퀄 m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본 겁니까? x1, y1, m 지나는 직선 방정식 이렇게 패턴은 지금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어진 식을 이렇게 해서 안에 m의 항등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 m인 직선 자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또 하나는 식 자체를 아예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배운 공식 형태로 그러면 x1, y1 물론 이제 거기 0 되는 거니까 이 해석이랑 똑같아지겠죠. 이렇게 해석하거나 반드시 이 식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그림 좀 한번 좀 살짝 살펴볼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2,0 좋고요. 1, 1, 2, 3, 3 됐습니다. 두 점 이렇게 두 선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풀어야 될 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가지고 이 선하고 만나겠다. 그러면 저 가장 꼭대기로 갈 때하고 가장 아래쪽으로 갈 때하고 이 사이에다 쭉 그리게 되면 만난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좌표 표시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1이었습니다. 문제 풀이 필요한 것은 여기 2,0 여기 필요한 것은 1,3 이쪽 기울기 구해볼까요? x가 이만큼 y가 얼마만큼 이만큼 기울기 1이었습니다. 이쪽은요 x가 얼마만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3만큼 1, 0 마이너스 1 줄었습니다. 그냥 답입니다. 이것이 기울기 m 값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한쪽 값 마이너스 3분의 1 1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을 구해달라. 정답 마이너스 3분의 1 처리됐습니다. 이해되셨죠? 대단한 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 다시 한번 살펴봐도 주어진 식 이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m의 항등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합니까? 아니면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합니까? 이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기울기 m인 직선이다.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반드시 극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형태의 해석이었다는 거 강조하면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련원에서 학생들에게 숙소를 배정하려고 한다. 한 방에 5명씩 배정하면 5명이 남고 7명이 배정하면 7명씩 배정하게 되면 방이 하나 남는다고 합니다. 방 개수를 구해가는 거라서 방 개수를 우리는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5명씩 배정하면 5x 차지하고 5명이 남는다. 짠짠. 됐습니까?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잘 세워야 되겠죠. 7명씩 배정하면 방이 하나 남는데요. 방방방 등등등등 방방 뜨다가 축축 이게 맨 마지막 방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 남는답니다. 하나가. 근데 이렇게 또 가야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x-2개 한 개.
그래서 전체 합쳐서 x가 이렇게 처리되죠. 자,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자, 학생수 5x 플러스 5는 다음과 같이 써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방이 하나 남는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여기 x-2개 여기까지는 꽉 찹니다. 꽉 찼습니다. 그리고 이쪽 방에는요, 사람이 조금 들어갑니다. 조금 혹은 왕창 어쨌든 조금 들어갑니다. 이곳은 빈 방입니다.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학생 수가 지금 이쪽에 지금 7명씩 배정하는 거니까 7x-2보다는 학생 수가 많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방에 한 명이라도 들어가야 될 인원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다음은요, 잘 생각해보면 그 학생 수가 아무리 많아봐야 여기 꽉 차는 거 이외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x-1입니다. 쭉쭉쭉쭉 됐습니까? 간혹 여기 파트 부분을 7x-2 더하기 1 크거나 같아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채우고 이쪽에 한 명이라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자꾸 너저분하게 옆에 붙는 거 별로 좋지 않아서요. 저는 이렇게 식을 세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풀이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좌측 풀이 우측 풀이 해서 공통 부분 구해야 되겠죠. 자, 전개 해놓고 시작할까요? 그럼 뭐 7x-14 7x-7 자, 좌측과 풀이합니다. 이항시켰습니다. 2x 14 이항시키겠습니다. 19 됐습니까? 자, 우측 들어갑니다. 이항시켜서 2x 마이너스 7 이항시켜서 12 그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x 범위 나오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6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19보다 작다. 하하 됐습니다. 그러면 방 x는 뭐가 되겠답니까? 6, 7, 8, 9까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가장 작다 6, 가장 크다 9 방 개수가 되겠습니다. 두 수의 합을 구해달라 해서 답은 15를 찾아가면 되는 거고요. 자, 개수 구해가는 식 부분 또 나중에 식 풀이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다? 맨 처음에 방개수 학생수에서 이도는 이 부분은 뭐 기본이니까 잘 되는데, 자, 여기 부분이요. 방이 하나 남는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바로 전에 있는 요 방은 사람이 일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일부분 좀 들어갈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꽉 차야 됩니다. 꽉꽉. 그래서 꽉 찬 거보다는 학생 수가 많고, 그 다음 요 문제의 이 방 요 하나에도 또 꽉 차는 것까지가 학생이 찰 수 있는 맥시멈이다. 됐습니까? 자,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 식 세우기, 이게 1차 부등식의 키포인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계속 출제되니까 정확하게 하나를 이해해서 다른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복습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19번은 뭘까요?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고 사각형 넓이 x축이 2등분한다. 하하, 모양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축을 잡고요. 0,1 감사합니다. 깔끔한 좌표 1,1 오, 더 땡큐. 그 다음 좌표도 살펴봤었습니다. 1,0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D점 좌표가 마음에 좀 안 드는데, 자, y는 이꼴 x를 걷습니다. 왜요? 좌표가 똑같아서요. a, a 음수 a라고 했습니다. D점 잡았습니다.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각형을 x축이 딱 2등분 나누겠다. 그렇다면 아래쪽에 이렇게 생기는 요 넓이 부분하고 위쪽에 생기는 이 넓이 부분이 서로 어떻다, 뭐 같다, 이런 형태의 식을 세워야 되겠군요. 좌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ADE 직선 방정식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직선 AD다. 자, 기울기만 잘 구하면 되겠습니다. X값이 A만큼 열심히 늘어났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A값이 뭡니다? 음수입니다. 0에서 A를 빼서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1에서 A를 빼서 1 마이너스 A가 되겠습니다. X, Y절표는 자동 1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Y에다가 0 집어넣어서 A분의 1 마이너스 A, X는 이꼴 1, X는 이꼴
1-a분의 a 해서 x절편을 구했습니다. 자, 여기 좌표를 구해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좌표를 구해놓은 순간 넓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넓이 해서 관련식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의 1 삼각형 넓이는요 가로 길이 1 빼기 1-a분의 a 됐고 높이는요 마이너스 a 조심해서 부호 조심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자, 위쪽 사다리 넓이는요 1 빼기 1-a분의 a 아랫변 넓이 윗변 넓이 1 높이 1 처리됐습니다. 아랫변 윗변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산수 2분의 1 소거가 되고요. 통분하는 센스요? 해야죠. 1-a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a입니다. 1-a 됐고요. 2배의 1-a에 마이너스 a 됐습니다. 높이 1은 필요 없고요. 또 소거하는 센스 됐습니까? 자, 좀 더 정리할까요? 좋습니다. 1-2a에 마이너스 a 2-2a 3a 됐습니다. a 2a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2a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2는 제로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a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됐습니까? 계산해서 5 나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무슨 값이라고 했죠? 음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 A는 이 중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구했습니다. 스스로 식을 만들어서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살짝 까탈스러운 내용이긴 하지만 뭐 자연스럽게 특별하게 심오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좌표 성실하게 표시를 했고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 길이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직선을 이용해서 x절편을 구했고요. 됐습니까? 자, 넓이 구해갈 때 이 문제에서 a가 음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길이 부분 표시해가는 데 있어서 산수 미스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도형과 관련된 문제 뭐 이런 것들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문제에서 시키는 바를 따라서 하게 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침착함이 요구되고 자신감이 필요한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수식 처리가 잘 안 된 분들은 다시 한 번씩 세워가는 과정 반복 연습해서 확실하게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즐거운 수학 문제 풀이 20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0x인 직사각형 모양 종이 대각선 따라서 접었다. 겹쳐진 부분의 넓이가 7루트 10일 때 x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보다 짧습니다. 네, 그럴 수 있군요. 자, 접었다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자, 접었으니까 이쪽 각과 이쪽 각은 서로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근데 이 아랫각 부분은요, 여기랑 무슨 관계죠? 억각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됐습니까? 자, 위에 있는 뭐 이런 데 직각 이런 부분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곳 길이를 a 이런 식 놓으면요, 여기 아래 부분이 a 되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곳은 10-a고요. 자, 그렇게 되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a 제곱 빼기 10-a의 제곱 처리하게 되면 a 제곱은 사라지고 20a-100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우리가 루트를 좀 씌워볼까요? 이 부분이 바로 뭐였다? x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무엇이요? 자, 넓이 구하러 가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2분의 1 밑변 길이 높이 20의 a-5 자, 센스 있게 처리했습니다. 됐습니까? 산수 조금 더 할까요? 아니, 결과부터 써놓지. 얼마라고 했습니까? 7루트 10이 되겠습니다.
자, 산수는요 루트 20 튀어나가면서 루트 5가 생길 거고 뭐 제곱을 아예 할까요? 5a 제곱 a 마이너스 5 됐습니다. 7 제곱 12 5 10을 2 곱하기 5로 썼습니다. 왜요? 이렇게 하려고요. 됐습니까? 자, 모양 나왔습니다. 뭐 이걸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겠다고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빠르겠죠? 와, 무엇을 구하는 거였죠? x 구하는 거였습니다. x. 자, a 값이 7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가서 이거 계산해 볼까요? 루트 140에 그냥 계산할 걸. 루트 40입니다. 2 루트 10 처리돼서 정답을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별거 아니었군요. 자, 이 문제 어디가 키포인트였습니까? 도형을 뭐 접었다 이렇게 막 도형 문제가 나오니까 쫄아서 못 푸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좀 겁 좀 안 먹고 차분하게 좀 시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접었다 각도 같다 뭐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엇각이네 이 정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도 연습 안 하면 안 보입니다. 좀 하십시오. 이 정도는. 자, 변 길이 놓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길이가 같고 빼서 a 빼서 이렇게 처리해주고 높이 피타고라스에서 나온 이 정도쯤이야 뭐 문제 없습니다. 그랬을 때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이 부분이 계산한 거니까 이 식이라는 거 심각하지 않잖아요. 이 정도는 하면 됩니다. 자신감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도형 문제 차분하게 자신감 갖고 도전하자. 이번 문제에서 느끼는 교훈이었습니다. 쓸데없는 마지막 이야기는 좀 잊으시고요. 자, 차분하게 식 세우는 그런 연습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21번 양수 A에 대해서 절대값이 샥 보이고 2차식 보이고 부등식이네요. 2차 부등식을 만족해주는 자연수 개수를 구해달라. 그래서 뭐 계산하자 이런 얘기네요. 절대값 부분이 보이는 것부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이 앞쪽 절대값은 0을 중심으로 해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고 뒤쪽 부분 A를 중심으로 해서 바뀌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3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부호 바꿔 x 마이너스 a 짜잔 마이너스 a분의 4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에 열심히 식 썼습니다. 소거되고요. 이항식해서 a분의 4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2a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다. 2는 소거하고요. a를 곱하기 해서 2x 제곱 마이너스 4 ax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처리되나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자, 그렇다면 근위 공식 형태로 이렇게 해서 근 가진 거 구해 가야 되는데 작다니까 이 사이범위죠. x는 하고 근을 먼저 구해 봅시다. 2분의 짝수를 쓰더라도 2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a 제곱 2a 제곱이 됩니다. 이야. 근데요. 우이샤. 이 마이너스 루트 2 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루트 2를 하더라도 요게 바로 뭐예요? 양수거든요. 자, 0보다 큰 근을 갖습니다. 왜 이걸 구했냐면요. 우리는 0보다 작은 곳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범위들이 다 뭡니까? 양수입니다. 이쪽은 근 없습니다. 제일 핫할 때가 이겁니다. 열심히 풀었는데 근 없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을 때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x는 그대로 풀리고요. 자, 여기는 부호가 바뀌어서 x-a고요. 자,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a분의 4x제곱 뭐였죠? 8x 마이너스 3a 처리를 썼습니다. 자, a분의 4x제곱 이항시키고요. 와, 2x 마이너스 6x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플러스 2a 처리가 됐고요. 됐습니까? 2x 제곱 3ax 플러스 a 제곱 0보다 작거나 같아 처리했습니다. 1, 2, a 마마 됐습니까? 풀렸습니다. 하하.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A 근이 돼서 쭉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된다고요? 슝 슉슉슉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곳에서 얻은 값의 범위는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공통 부분은 여기가 돼야 되니까 x값은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고 작다 a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 x값이 a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다 0으로 풀려야 되죠. 됐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4x제곱 플러스 8x 자꾸 까먹죠. 마이너스 3a를 마이너스 3a 처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소거되고요. 여기가 뭐가 남죠? a가 이렇게 남는 건가요? 자, 합시다. a분의 4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a가 되겠습니다. 사사삭 지워지고 a를 곱하면요 다시 쓸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x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고요. x값이 a 이렇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범위 안에 들어가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x 범위는 2분의 a보다 크거나 같고 이 부분이 포함되어야 되니까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범위를 만족하는 자연수 x, 이때 자연수 x를 개수를 ni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요. 와우. 그러면 나중에 이 범위에서 우리가 na 자연수 개수를 좀 찾아야 되겠네요. 이야, 자연수 개수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n1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보다 크고, 이거 한개입니다. 한개. n2는 뭐가 되겠습니까? 2를 집어넣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1, 2가 되겠습니다. n3은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3보다 3 됐습니다. n4는 뭘까요? 이거 지금 숫자를 썼는데 이게 숫자가 답이 아니고 이거 개수를 또 나중에 답해야 됩니다. 자, 4는 뭘까요? 2보다 크고 2, 3, 4보다 작거나 같다. n5, 이거 규칙성 있는데 2분의 5니까 3, 4, 5, n6, 3, 4, 5, 6, n7, 4, 5, 6, 7. 한 개, 두 개, 두 개, 세 개, 세 개, 네 개, 네 개인데 n8, n9 다섯 개입니다. n10 어떻게 될까요? 10 집어넣으면 5, 6, 7, 8, 9, 10 6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개수 볼까요? 개수를 다시 한번 쭉 점검하면 1, 2, 2, 3, 3, 4, 4, 5, 5, 6입니다. 이걸 다 합하면 얼마일까요? 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10, 10, 10. 자, 이것만 해도 끝났습니다. 35가 되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정답 35. 와우. 마지막에 산수도 좀 복잡하고. 이 문제 여러 사람들이 포기를 했겠군요. 하지만요. 지금 큰 틀에서 살펴보면 이 주어진 여기 절대값 부분에서 범위를 3개의 부분으로 나눠라. 하나, 둘. 3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냥 부등식 푼 거죠. 부등식 풀어서. 근데 아주 다양하게 나오네요. 큰 없다도 나오고, 하하, 구한 모든 해가 다, 모든 실수가 답이 되기도 하고, 중근 형태로 근 되기도 하고. 와, 한 문제에 아주 다양한 것을 물어보는 아주 훌륭한 문제네요. 그래서 최종 범위를 구하고, 범위 끝 하시면 좋은데, 그거에서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정의까지.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의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좀 힘든 문제니까 반복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스스로 범위를 나눠서 범위 구하고 조건에 충족하는 범위를 풀어가는 그런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좀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는데 도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학습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랑랑랑 즐겁게 문제풀이 해야만 되겠습니다. 문제 개수가
좀 많습니다. 영생고 24번, 서술형 3번이고요. 영생고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4번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50분 동안 24문제 풀려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셨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나타내주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자치 방정식과 관련된 겁니다.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냥 개념 설정, 두 직선 대략 표시해 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같은 거리다.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이렇게 되거든요. 요 거리, 이렇게 해서 요 거리가 서로 어떻다, 같다. 이런 점들을 모아달라. 물론 점이 하나는 아니겠죠. 점들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많습니다. 쫙 이렇게. 그렇다 보면요, 길이 같고 직각 있고 이건 공통이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합동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여기 있는 각이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그래서 요거를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죠.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달라. 물론 각의 이등분선은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 이쪽 편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답은 몇 개? 두 개의 직선이 얻어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x, y라고 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그냥 곧바로 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식 거리 구해갑니다. 루트 2제곱 더하기 1. 이게 x, y가 되니까 여기 좌표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x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절대값 됐고요. 이쪽은요, 루트 1 더하기 2제곱 x 마이너스 2y 플러스 5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가 되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약분에서 사라지고 절대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 풀이해야 됩니다. 이때 이 부분을 제곱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a절대값과 b절대값이 같다. 이걸 풀려하면 a제곱 빼기 b제곱은 0. 물론 제곱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인수분해 해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a 플러스 b가 0, a 마이너스 b가 0. 그래서 하나는 절대값 풀이하게 되면 하나는 그대로 두 식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됐죠? 또 하나는 마이너스를 쓰면 됩니다. x 마이너스 2y 플러스 5.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눠 풀어라. 자, 이 식은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4 이꼴 0 끝났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 플러스 6 처리됐습니까? 식 정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어휴, 큰일 납니다. 와우, 너무 기쁜 나머지 계산 미스가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됐습니까? 자, 풀이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산수 과정 끝났습니다. 자,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맨 처음에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냥 솔직하게 거리 같다 처리했으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중간에 산수 이게 지금 계속 오래 풀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졌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못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만 강요하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자, 어쨌든 산수 정확하게 해서 문제풀이 마무리 잘 해야 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 거고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간다 라는 문제 형태라는 사실 다시 한번 좀 점검하면 이 문제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철저하게 복습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영생고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 바이바이.